자, 오늘은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속독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해력과 속독, 같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독은 말 그대로 빨리 읽는 방법, 잘 이해하면서도 빨리 읽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속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속독에 대해서 지금 오늘 드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속독을 주장하는 어떤 책에서 어떤 운회와 좌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책을 읽을 때 좌뇌를 쓰는데 좌뇌뿐만 아니라 우뇌를 발전시켜서 글을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기준으로 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중앙 부분 또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좌뇌가 보통 보고 그 다음에 뭐 그 경계를 벗어난 좌우측으로 우뇌가 본다. 그런데 시야의 폭을 넓혀서 우뇌가 그 보통은 좌뇌로만 볼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우뇌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그 시야에 잡히는 시야에 잡힌 그 부분을 눈의 어떤 쪽에서 보고 그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돼서 뇌가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왼쪽에 붉은 부분을 보시면요, 시야, 그러니까 눈 망막을 지나서 나와 있는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뭐 왼쪽 편은 오른쪽 눈이 보고 오른쪽 눈은 왼쪽 눈이 본다. 그것이 아니라 시야에 있어서 왼쪽 눈이든 오른쪽 눈이 있든 시야의 왼쪽 부분은 오른쪽 뇌가 담당을 하고 눈의 왼쪽 부분은 왼쪽 그 시신경에 잡혀서 왼쪽 뇌가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부분은 좌우 눈의 왼쪽 오른쪽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후두 옆쪽에 양쪽 뇌가 다 관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고서 이제 시신경의 좌측 우측이 보고 이제 전달해서 가는 이 과정에서는 그것을 언어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아요. 그냥 시각적인 자극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하냐면 바로 이 뒤쪽, 맨 뒤쪽 이쪽이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우리 이제 기억과 연결해서 하는 이후의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이쪽 그 왼쪽 측면에 있는 그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그러니까 이제 속독에서 이야기하는 우뇌가 보아야 한다. 본다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쪽인 어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또는 어느 단계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인식하고 또는 이제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리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초기 과정까지를 본다면 왼쪽 우뇌가 뭐를 처리하고 좌뇌가 어떤 걸 처리하고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좌뇌 전체, 우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뇌와 좌뇌가 모두 사용이 되는데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좌뇌 쪽으로 가서 하지만 그러나 단어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문장 경우에 여러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서로의 어떤 통사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또 눈의 움직임은 그 어떤 자리에서 고정해서 어떤 것을 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내용과 어떤 내용을 서로 결합시켜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눈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에 나와 있는 요만큼만으로 뇌를 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즉 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관여가 되는데, 그것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어떤 영역 또는 좌뇌, 우뇌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좌뇌와 우뇌를 구분해서 좌뇌는 어떤 것을 한다, 우뇌를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뇌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일반인 수준의,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뭐 그 정도의 어쨌든 잘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좀 과거 어떤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을 참고해서 속독법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연구들은 이제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통해서 읽기 폭이 클수록 읽는 것에 용이하다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실험을 합니다. 더 많은 그러니까 시야 폭이 시야가 한번 이렇게 눈이 고정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각 폭이 넓어질수록 더 잘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험을 보면 동일한 어떤 빈도, 즉 사람들이 많이 만나본 단어의 예문을 가지고 했을 때는 이 정도 시야 폭을 보인 사람이, 시지각 폭을 보인 사람이 그 단어의 빈도수가 낮아져서, 즉 자주 만나지 않은 좀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려운 단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단어를 보았을 때는 그 시각 폭이 좁아지더라, 또는 동일한 시각 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 단어의 빈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시지각 폭을 넓힌다면 더 잘 읽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똑같이 단어의 빈도수를 낮은 단어의 빈도수일 경우에 더 잘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어의 빈도수가 높아진 텍스트를 읽을 때는 어렵게 읽는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독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단어에 대한 지식들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 독해에서 발휘하려면 시각 폭을 넓혀주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단어를 만난, 단어를 사용한 경험, 단어를 읽고 구사한 경험이 그 빈도가 더 많아질수록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독법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충분히 습득하고 사용해봤던 그 단어들이 나오는 텍스트는 시각폭을 넓힘으로써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되지만, 내가 자주 만나지 못한 단어와 만난 경험들, 빈도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은 단어들만 있는 텍스트는 아무리 시각폭을 넓혀주더라도 그런 텍스트를 도저히 빨리 읽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낮은 빈도로 만났던 단어들을 처리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처리 속도를 시각폭이 당겨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보는 어떤 유튜브나 어떤 것들의 그 속독에 대한 어떤 댓글들을 보면, 많이 읽어봤던 것들, 소설이나 잘 읽었던 글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학습을 하고 새로운 영역의 분야의 어떤 새로운 영역의 것들, 배우려고 하는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물론 그 소설과 같은 어떤 우리 삶에 대한 그 글들은 우리 살아가는 생활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읽고 이해하는 것들은 속독에 의해서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어떤 지식을 담고 있는 글들은 빨라지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빨라지더라도
조금 빨라지는 정도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소설과 같은 글 자체도 읽는 것이 느렸다라면 빨라질 수가 있지만 분명히 단어를 아는 어떤 그 단어를 경험한 빈도가 한정되어 있는 그 범위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서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어를 파악하는 어떤 처리 속도, 즉 단어를 많이 만나고 단어의 다양한 의미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습득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속독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또는 어떤 증명되어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속독에 의해서 그런 지식적인 글을 빨리 읽게 된 분들의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선에서는 저는 속독이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